돈을 벌 때는, 익절을 할 때는 눈이 어두워져요. 왜냐? 내가 이만큼 번다고 하면서 뽕이 차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성을 잃게 되거든요. 반대로 손절을 할 때도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돈이면 내가 몇 달치 월급, 생활비인데 하면서 멘탈이 나갑니다. 그러면 다음 매매할 때 한 번에 다 복구하고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려고 무리하게 매매를 하게 돼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조금 진지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매수하고 매매의 기법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제 구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제 채널을 구독하실 분들도 보면은 좋겠죠. 결국 코인을 해서 선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 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돈을 못 버는 이유. 만약에 제 지표를 사용하고 있어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 벌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100% 벌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첫 번째로 가장 문제가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런 마인드가 문제가 많죠.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되네 하고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큰 돈을 가져와서 눈이 멀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매매하다가 돈을 잃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당장 일주일 만에 내가 한 달 만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 한 달 만에 시드를 5배 불려서 1년에 내가 경제적 자유 100억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시장에서 잃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는 감정을 배제하고 엄청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원칙을 지켜서 매매를 해야 되는 곳인데 운이 좋아서 여러 번, 몇 번 처음에 1, 2주 시드를 좀 불렸다고 갑자기 대출을 하거나 돈을 빌려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가져와가지고 매매를 하기 시작해버리면 잃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심리가 엄청나게 많이 중요해요. 1번이랑도 비슷한 말인데 이 선물판은 결국 제로섬이에요. 누군가는 잃어야 누군가는 얻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시장 참여자가 잃으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벌라고 오지만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군가 잃어야 누군가 법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생기네요.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두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심리랑 반대로 가야지 벌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석 유튜버나 그런 예상 유튜버, 그런 관점 유튜버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남들이랑 반대로 가야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유튜버에 조회수 잘 나온다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올라간다고 샀다가 털리는 경우 많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인간의 심리에 역행할 수 있냐, 대중에 희석되지 않고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도 한번 본인이 체크를 해봐야 돼요. 세 번째는 엄청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을 배제해야 됩니다. 감정을 배제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벌고 잃고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1000테더 익절, 어쩔 때는 500테더 손절 하다가 1500테더를 손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뭐 2000테더 익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숫자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흔들 수밖에 없어요. 1500테더면 거의 200만원이 넘는데 이 돈이면 내가 한 달 월급 아니야? 내가 한 달 동안 쇠가 빠지게 번 돈을 날려버렸네? 라는 그런 감정에 빠지기 시작해버리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을 그냥 사이버머니,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돈을 벌 때는, 익절을 할 때는 눈이 어두워져요. 왜냐? 내가 이만큼 번다고 하면서 뽕이 차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성을 잃게 되거든요. 반대로 손절을 할 때도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돈이면 내가 몇 달치 월급, 생활비인데 하면서 멘탈이 나갑니다. 그러면 다음 매매할 때 한 번에 다 복구하고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려고 무리하게 매매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MBTI가 T예요. T라고 다 적합하다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되는 느낌?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이 좀 웃긴데 이게 맞나? 무튼 간에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분들은 이 감정을 배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돈을 몇백만원, 몇천만원 벌었을 때도 그냥 내 감정의 동요가 없고 일상과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잃을 때도 감정의 동요가 없고 일상과 똑같습니다. 벌 때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끌어오르고 잃을 때는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막 주눅 들어가지고 하루 이틀 동안 기분 안 좋고 해버리면 이 매매를 원칙을 지켜서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힘들어서 매매를 오래 못합니다. 그런 감정 기복, 다른 말로 도파민에 정복당하는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운동을 하든 도파민 디톡스를 하든 산책을 하든 명상을 하든 어떻게든 본인이 한번 감정 컨트롤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지 매매가 꾸준하게 되겠죠. 원칙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인 확률은 결국에 우리가 50%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들이 60%, 70% 나오겠죠. 근데 대부분은 내가 일반인이고 내가 대중이다. 일반인이라면 어쨌든 롱 아니면 숏이에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매매를 하다 보면은 확률은 50%에 수렴하겠죠. 통계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버냐면은 손익비, 제가 지표 활용에 강조드리고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표가 뜨지만 어떤 지표에는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지표에 팔고 어떤 신호에 우리가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제 관점, 제 생각을 많이 공유드렸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손익비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50%의 확률로 수렴한다면 죽을 때는 조금 죽고 먹을 때는 많이 먹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하다 보니까 죽을 때는 많이 죽고 먹을 때 조금 먹네 하면은 사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1번이든지 2번이든지 3번이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잘못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해서 내가 죽을 때 많이 죽고 먹을 때 조금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반복되면은 실수가 아니죠. 본인이 매매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벌기 힘든 이유? 5번도 엄청 중요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은 다 다르다. 이거는 명확한 팩트죠. 이게 전제예요, 전제. 고로 선물 매매라는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은 다 다르다. 근데 각각 사람들에게 맞는 일 또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다른데 각각 사람들에게 맞는 일,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선물 매매라는 행위가 모든 사람한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세워봐도 맞는 말이고 그냥 생각해도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한 말일 수 있는데 타고나기를 천성으로 본능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저도 지금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제 지표를 공유드리고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맙다고 연락이 오면서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래서 힘들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너가 못해서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은 팔이 길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길고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좋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들은 예체능, 창의적인 능력 각자의 재능이 다 있어요.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도 어린 나이지만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좀 잔인한 말일 수 있지만 제 구독자, 제 지표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매매하고 있던 분들도 이게 선물 매매가 안 맞다 하시면은 과감하게 그만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는 게 맞다. 노동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돈을 버시는 게 더 적합할 수 있고 거기에 더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데는 재능이 없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저는 어디 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승진을 하고 그런 시스템 안에서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시킨 일을 하는 그런 능력이 너무 없어요. 각자 가진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조금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난 사람이거나 뭘 잘못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객관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5번은. 그죠? 스스로 본인이 안 맞는다는 걸 잘 알면서 스스로 잘 알면서도 끝까지 이 시장에서 내가 이겨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저는 두려운 게 여러분들이 이룬 거 살면서 인생에서 이뤄냈던 거를 다 잃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과감히 안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이 모든 거를 시장에서 다 잃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특히 제 구독자 또는 현재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하시는 제가 최대한 지표 활용해서 매매에 도움되게끔 제 관점, 생각 공유 드리고 유튜브도 보시면은 도움되는 내용이 많아요. 제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 매매에 도움되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 거를 다 열심히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안 맞으면은 모든 거를 읽기 전에 안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다 벌 수 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돼서 누구나 다 여기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기죽이거나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꼭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를 꼭 해야 한다면 이 시장에서 다 잃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익절을 하고 각자 상황에 맞게 그릇에 맞게 수익을 걷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어요. 내용이 좀 재미가 없죠. 이번 내용은 저도 좀 진지하게 말할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이 5가지가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고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고 언제쯤 사면 가성비가 좋고 언제 팔면은 좋은 자리이다 라고 제 노하우나 팁을 푸는 것보다 이런 내용들이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